이 정보는 영상을 보시는 분이 땅이나 집, 주식과 같이 어떤 자산을 구매할 때 기존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진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건이 아주 좋은 저금리 대출을 받고도 빚더미에 앉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서인데요. 오늘 내용은 대출을 받고자 하시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 혹은 대출을 받을 일은 절대 없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즘 연초라 저금리 정책자금들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귀농자금이나 후계농 자금인데요. 최대 3억이라는 큰 돈을 2%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게다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어서 5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고 남은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요즘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좋은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귀농을 하거나 농업을 시작한 사람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대출이 바로 이 대출들입니다. 먼저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어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집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땅일 수도 있고, 농기계를 살 수도 있고, 축사나 하우스 같은 어떤 시설을 지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산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이 자산이 나에게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지입니다. 쉽게 말해 이 자산이 내 통장에 돈을 실제로 넣어주는지, 그러니까 이 자산이 나에게 플러스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생각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내가 새 농기계를 사는 게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인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랙터와 같은 장비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요? 돈을 벌기 위해 농사를 짓거나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와 농장 운영을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농기계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랙터가 내 통장에 계좌이체로 돈을 넣어주지는 않죠.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면 대출 이자로 오히려 통장에서 돈을 빼갑니다. 축사나 땅,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를 구매하거나 신축했다고 그 축사가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축사를 짓거나 구입할 때 대출을 받기 때문에 축사도 결국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갑니다. 이러한 장비나 땅, 축사, 집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러한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 밑 빠진 덕을 돈 주고 사는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트랙터도 사고, 농사지을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러다 보면 내 자산은 늘어난 것 같지만 내 형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자산들을 사느라 생긴 음의 현금 흐름을 메꾸기 위해 계속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게 되죠.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시골에서 보면 땅을 수천 평 혹은 수만 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가치는 수억, 수십억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월세와 같은 양의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그 땅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내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들입니다. 임대 수익을 만들어주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한우도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입니다. 사실 농장을 운영한다면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은 한우가 유일합니다. 비록 부동산의 월세처럼 상가나 건물을 구입하는 즉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는 송아지를 낳아주거나 고기가 되어 결국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 축사는 임대를 해서 깔고 앉아있는 자산을 줄이고 농기계도 구매보다는 빌려서 쓰거나 중고 농기계를 쓰는 것을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낀 돈을 차라리 한우의 마리수를 늘리는 데 투자하면 이 돈은 나에게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수익이 불어서 돌아오니까요. 실제로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데 후계농 3억 대출을 받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모아 축사를 짓거나 농사지을 땅을 사서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한 분들은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대출받아 구매했기 때문에 대출금과 이자를 내는데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5년 거치 기간이야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
비교적 수월해도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한 달에 300만 원에 가까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니까요. 여기에 우리 가족의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원금 상환 시기가 올 때까지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땅이나 축사를 팔지 않는 이상 이 대출을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운이 좋게 내가 샀던 땅이나 축사와 같은 자산이 가격이 올랐다면 추가로 더 대출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대출받은 돈으로 급한 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갚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계속 들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형편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가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는 자산이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인지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인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이런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땅, 농기계, 축사, 집은 사면 안 되냐라고요. 그 답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이러한 자산을 사기 전에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 뒀다면 그때는 이러한 자산들을 구입해도 됩니다. 다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이나 후귀농 관련 대출을 호기롭게 받고 빚더미에 앉은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금으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고 새 농기계를 사고 소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먼저 사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우는 돈이 안 된다. 내가 키워봤는데 나는 빚더미에 앉았고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남는 건 소똥과 빚밖에 없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한우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이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계농 대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축산업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대출을 조심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10억 이상의 자금이 없이 축산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겸업을 하면서 소 키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후계농 대출은 직원으로 채용돼서 매월 급여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대출금을 온전히 소를 사는데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돈은 땅이나 축사가 아니라 소가 벌어다 주니까 소의 마리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후계농 대출은 가축 입식 자금으로 대출금 중 최대 1억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3억을 대출 받는다면 3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 후계농 대출도 자신의 집이 가업으로 원래 소를 키우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는 기존 축사에 소가 꽉 차서 새롭게 축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거나 축사를 신축할 때 이 자금으로 쓴다면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축사를 짓는다면 결과는 사실 뻔합니다. 고생길 시작이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